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팔렸는데 한 번 더 팔린 거예요, 단기간에 라고 하는 데이터가 아무 곳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안 해주거든요. 혹시 그런 사례가 좀 있다면. 근데 22억을 넣고 샀는데 120억이 파신 거죠. 안녕하세요, 빌딩부부입니다. 보통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들의 세무사를 통해서 이 매입하는 주체를 어떻게 할지를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데, 법인으로 매입하는 사례라든가 개인으로 매입해서 매약한 어떤 통계 자료라든가. 근데 저는 그것도 궁금하고, 네. 또 추가적으로 작년에 팔린 물건은 인지해요. 이게 얼마에 팔렸구나.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팔렸는데 한 번 더 팔린 거예요, 단기간에. 정말 놀라운 사례들이 있거든요. 와, 이걸 이렇게 사서 뭐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팔았어? 라고 하는 데이터가 아무 곳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안 해주거든요. 혹시 그런 사례가 좀 있다면 저희 오신 김에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분기 거래 사례랑 이어서 할 수 있는 어떤 주제이기도 한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지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렇게 올랐는데 상투 잡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 뭐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신사동 544의 19번지 이 건물은 2020년도에 75억에 취득해서 2021년도 12월에 120억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양도 차익이, 단기 차익이 꽤 크죠. 근데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법인이세요. 실제로 중개수도 이렇게 났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0.9%를 받으니까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매입 금액하고 취득세, 그리고 이제 중개수수료가 이제 보통 저희 원가잖아요. 네. 원가로 따지면 79억 정도가 원가세요. 부대 비용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빼고 이분이 저희가 등기의 대출 금액이 나오니까 대출을 뭐 채권 최고율 좀 안분해 보면 57억이 대출 원금인데, 그럼 이분은 사실 때 22억을 넣고 사신 거예요. 근데 22억을 넣고 샀는데 120억이 파신 거죠. 그러면은 자기 돈 22억 들여서 대출 갚고 양도 차익이 32억 7천인데, 이거는 법인이니까 법인세 20% 빼면은 32억 7천이 양도 차익이신 거예요. 그렇죠. 이분은. 세금도 제외한 법인세를 그냥 20%로 뺀 거죠. 취득가액은 아까 그 79억이 취득가액이고, 그러면은 32억 7천이 남았는데 세금 내고, 물론 부대 비용 때문에 좀 더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32억 7천이 남았고 자기 실인수 금액이 22억 현금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분은 팔고 나서 현금이 54억 8천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자본 대비했을 때는 거의 한 2배가 넘죠. 2.5배. 1년 만에 2.5배. 이 데이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건물이 있지만 팔고 얼마가 남을까 계산해보잖아요. 이제 이걸 왜 계산을 해야 되냐면,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팔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나은 건물을 사야 되는데,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 지금 대출 받기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대출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55억 정도 현금이 있으시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 한 뭐 150억에서 200억 정도 건물을 보실 수 있죠. 다만 이거 샀을 때 받았던 대출보다 많이 받으셔야겠죠.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법인이니까 가능한 건데, 이분은 강남이시죠? 다른 지역 홍대 2017년도에 개인으로 29억에 사신 분이 2021년도에 35억에 팔았어요. 저 이게 좀 슬픈 얘기라고 하는데. 좀 슬프네요. 근데 앞에 사례가 너무 드라마틱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이렇게 막 비꼬아서 내는 게 아니라 이제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제 홍대 합정역하고 여기 사이에 있는 건물인데, 이분이 29억에 취득세까지 해서 자기 원가가 30억이에요. 대출을 22억 받으셨어요. 그럼 현금이 8억 5,900 들어간 거죠. 자기 돈 적게 들여서 사신 거예요. 이거 사실 잘 사신 거죠. 잘 사셨어요. 근데 다만 지가가 많이 안 올라줬죠. 그래서 판 금액이 이제 35억인데 대출원금 22억 빼고 나니까 제 개인은 양도소득세는 높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평균 가격 40% 매겼는데, 40% 매기면 2억 6,400이 남아요. 그럼 이분은 3년 후에 현금 11억을 갖고 3, 4년 후에 현금 11억 갖고 사야 되는데, 이것보다 나은 건물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 자본을 더 넣던지 대출을 훨씬 더 많이 받아서 사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 않겠죠. 이렇게 개인하고 법인의 차이가 나는 거죠. 더구나 보유기간도 기니까요. 여기 이 두 사례로 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과 법인의 양도세 비율로 차익이 좀 차이 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을 조금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지역이 뭐 나쁜 지역은 아니에요. 그쵸. 예, 너무 좋은 지역인데 예, 이분이 세금 내고 손에 쥐는 돈이 얼마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뭐 실제로 연남동 그냥 법인으로 샀을 때 이분 이제 18억 5천에 취득해서 34억에 되팔았지만 이분 사셔서 리모델링을 좀 하신 거죠. 이게 연남동에 이제 동진시장 뒤쪽에 있는 건물인데 이분은 법인이시죠. 다 중위값으로 계산한 거예요. 건축 비용 3억까지 포함하면 이분은 원가가 22억 5천이세요. 근데 대출을 7억 정도 받으셨거든요. 얼마 안 받으셨어요. 예, 그럼 자기 현금이 15억 정도 들어가신 거죠. 근데 아까 그분 대비는 현금이 많이 들어가셨죠. 대신 이제 이분이 이제 파시고 나서 대출 금액 갖고 나서 법인세 20% 내고 나니까 9억이 남았어요. 세금이 좀 그만큼 좀 덜 나가니까. 그렇죠. 그럼 이분은 24억 갖고 좀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24억이면 지금 뭐 5, 60억짜리 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분이 이때 대출을 더 많이 사용하셨으면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8억짜리를 살 때 10억까지 안 넣고 정말 최소 금액으로 한 뭐 7억만 넣었다. 수익률로 봤을 때는 거의 100%를 이득을 보신 상태는 9억이나 이득을 보셨으니까 세금 내고도. 저희 고객들 만나면은 제가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좀 생각보다 여유가 있으신데 겁내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처음 사실 때 겁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아까 소비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분은 사실 하나 더 사실 같은 금액대 건물을 하나 더 사실 수 있는 그렇죠. 자본을 갖고 계셨던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투자했다고 했으면 하나를 더 샀겠죠. 좀 더 큰 걸 샀던지. 네. 예, 이분은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잘 투자하신 거죠. 예, 그리고 뒤에 이제 개인이 이제 양도 차익이 커져요. 아까 그분은 양도 차익이 6억밖에 안 됐지만 이분은 20억이에요. 이분 개인이세요. 송파에 있는 건물인데 17년도에 매입했죠. 근데 대부분 보시면은 그 법인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 기간을 그렇게 길게 안 가져와요. 왜냐면 세금이 좀 자유로우니까 고민이 길지 않죠. 그렇죠. 근데 개인은 파는데도 고민이 엄청나게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문정동에 있는 건데 취득세 뭐 이런 거 다 계산하면은 자기 원가가 23억인데 대출을 14억 정도 받으셨어요. 약간 안정적으로 받으신 거죠? 네. 예. 14억. 14억. 예, 14억이죠. 예. 140억이 있어서 그러신 건 아니죠. 예. 실인수 금액이 9억 7천인데 그럼 자기 돈 적게 들여서 잘 사셨어요. 근데 이분은 개인이시잖아요. 그래서 43억 정도에 파신 거예요. 양도 차익에서 대출 금액 까고 하니까 세금 내고 하니까 11억이 남았어요. 그 20억 정도가 자기 손에 쥐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비교해 보시면 이 법인이었을 때 양도 차익이 9억 2천 정도 이분 원가가 22억인데 34억에 파셨으니까 10억 초반 붙여서 파셨는데 거의 비슷하게 남았잖아요. 근데 이분은 20억의 양도 차익을 일으켰는데 그 세금 내고 나니까 11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적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40억 초반에 파셨으니까 잘 사도 한 4, 50억짜리, 한 60억짜리 정도 그렇죠. 사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사례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걸 지금 들으신 분들은 그림이 나오실 것 같아요. 아, 이런 컨셉으로 건물을 사는 게 맞겠구나. 보여주고 있네요. 네. 법인으로 사야 한다. 근데 분명히 대표님 법인으로 샀을 때 누가 봐도 지금 너무 장점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분명히 법인의 단점도 있을 겁니다. 몇 가지 좀 좀 고려해야 될 부분. 법인은 바로 짧은 시간에 대팔 분들이 이제 법인으로 하시는 게 좋고 좀 오래 갖고 가실 분들은 개인이 낫죠. 왜냐하면 개인 이제 세제 혜택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사실 법인에서 어쨌든 양도 차익이 이렇게 났지만은 이분들은 여기서 이제 법인을 청산해서 개인으로 가져갈 때 또 세금을 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법인에서 남은 돈은 딱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개인한테 돈을 가져가려면 또 세금을 내셔야 되니까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게 뭐냐면 법인은 여기서 재투자가 바로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바뀜을 자주 할 수 있는데 개인은 그게 그러니까 오래 묵직하게 갖고 가시고 싶으신 분은 개인으로 하시고 그리고 나는 좀 짧게 보유하면서 좀 뭔가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법인으로 만드시는 게 좋죠. 단기 차익을 본 사례를 보니까 법인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법인 투자가 많이 이제 대중화된 거죠. 네. 예. 그리고 대출도 개인보다는 좀 더 많이 받으시고 더 웃긴 거는 이제 자본 수익이 이제 개인보다는 배가 된다는 거. 확연하게 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장점이 많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심플하게 자기 돈이 그 좀 적으신 분, 그 단기 차익을 노리실 분들은 법인으로 무조건 사시는 게 좋고 개인은 단기 차익 노렸다가는 세금이 많잖아요. 근데 뭐 돈도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이 굳이 법인을 쓰실 필요는 없죠. 그냥 세금 내실 거 내시고 자기 자본 증식하는 투자로 좀 쓰시면 되니까. 저는 요새 돈이 좀 많아서 그냥 개인으로 사고 싶어요. 잘하시는 저도요. 네. 건물의 간판 다 떼고 순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작년 데이터 갖고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 22년 올해 1분기 지금 오늘 촬영 날짜가 이제 4월 말이니까 1월부터 3월까지의 기준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얘기하고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1편은 이 내용을 얘기하기 위한 예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편부터 달리겠습니다. 네, 네. 기대해 주세요.